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에 검찰에 나가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일 날 출석을 통보를 했다 검찰에. 자, 이렇게 우리가 보도를 했었었는데 갑자기 또 날짜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주말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가. 주말에 나가겠다고 하는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명분은 당무를 열심히 하겠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예. 사실은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 당무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어떤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한 거죠. 그다음 오히려 피의자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그다음에 게다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당무 핑계를 대셨는데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기소된 그 사건들도 있고 그러면 공판에 계속 출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무에 전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서는 오히려 야당 내부에서 당무에 전념할 수 없으니까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을 이재명 대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검찰 출석 날짜는 조율이 됐습니다. 하지만 출석 시간을 놓고 신경전을 좀 벌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9시 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최고위원 회의가 있기 때문에 끝나고 11시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부러 이걸 뭐 어깃장을 두는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뭐 흔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요구하는 시간에 출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생을 최고의 그 중점적인 사안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최고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민생을 챙기고 난 다음에 그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불가피한 일정을 핑계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조사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은데 굳이 11시에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또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점심을 먹고 그러면 실제적인 조사는 오후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한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민주당 측에서 내놓은 그 입장문을 보면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이번에도 이제 대체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묵비권 같이 지난번처럼 또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검찰 조사가? 글쎄요,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일을 어떻게 하냐면요. 예상 질문지를 작성을 해요. 예. 검찰이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변호사들이 답을 갖다가 미리 다 적어줘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부분들은 좀 거짓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하고 검찰 조사에 임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검찰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이 이제 3차 조사인데 네.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꼬치꼬치 캐묻겠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 이런 뜻인데 과연 그럴 것인가. 지난번에 1차, 2차 조사 때도 그랬고 조국, 정진상, 김용씨 다 그 조사 받을 때 뭐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반적으로는 부인하다가 검찰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서면 질문서를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제출은 했죠 이미 서면 질문서. 네, 검찰 측에서는 조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그 기존의 그 30쪽 분량의 진술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빠진 내용, 그러니까 김용과 정진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에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캐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가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기존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진술서에 가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방어권을 뭐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검찰의 질문에 현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저희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백현동에 옹경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압수수색들을 쫙 하고 있는데, 자,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것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백현동도 마찬가지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 사인을 했어요. 결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백현동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최종적인 책임은 여전히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2015년 1월 달에 그 전 선대본부장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달에 그 시행사가 식품연구원 부지가 무려 3만 4천 평인데 이 땅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그냥 사요. 근데 이 땅값이 싼 게 아니었어요. 2,187억 그 금액으로 치면. 그런데 이 땅을 겁도 없이 이렇게 딱 샀는데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자연 녹지에서 네. 일반 주거지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준 주거지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4단계가 이제 종상향이 됐는데 용적률이 50%에서 500%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점입 가경으로 2016년 1월 달에는 이제 4개월쯤 후에는 원래는 거기에다가 임대 아파트 100% 임대 아파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90%나 깎아가지고 10%로 이렇게 딱 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2017년도에 성남시 의회에서도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자연 녹지를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느냐. 그래서 성남시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이미 그때에도 시행사가 최소한 3천억 이상을 벌었겠다라고 이미 그때 감사에서 나왔거든요. 최소한 3천억일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영입됐던 전 선대본부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네. 알선수재로 이제 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아마 추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검찰에서는 어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특혜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검찰에서는 그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그 그림과 연관성에 관련돼서도 이재명 그 전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전체적으로 관여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그 취지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